안녕하세요. 공간을 진행하는 현 소장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현장은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46평 애견센터입니다. 이번 영상은 저희가 영상 중간쯤에 예산을 오픈할 건데요. 사실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 금액에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영상 끝까지 보셔야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. 이번 프로젝트의 컨셉은 철저하게 강아지를 위한 공간인데요. 저희가 원래 애견 유치원 공간으로만 하면 좀 컬러를 좀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이 공간은 용목적도 같이 갖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컬러로 힘을 빠박 주진 않았고요. 포인트로 느낌만 줬습니다. 어떻게? 청록색을 사용해서 자연 친화적이면서 좀 안정적인 컬러잖아요. 그럼 이번 프로젝트 어떻게 풀어내는지 한번 보러 가시죠. 제가 지금 사고 있는 공간은 대기 공간인데요. 보호자분들께서 픽업이나 드롭할 때 잠시 머무를 수 있도록 벽면에 붙박이 의자를 제작했습니다. 근데 밑부분은 하부를 띄어서 아이들이 잠시 쉬어가거나 아니면 체중을 재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구조물을 만들고 그 위로는 타공판을 적용해서 DP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봤습니다. 이런 거나 저 뒤에 있는 거는 청록색이 아니라 민트 이런 거 같은데?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손이 닿는 공간이다 보니까 필름으로 마감해서 스크래치나 오염을 좀 방지를 했고요. 다른 데에서 청록색을 곳곳이 좀 포인트를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요. 영상에서 자주 설명드리지만 이런 사인물들이 있잖아요.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 공간을 디자인한 디자이너가 이런 사인물 디자인까지 전체 다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. 간판도 마찬가지입니다. 간판과 사인물은 한 묶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상담실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이번 프로젝트 역시 기존 프로젝트들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인포데스크 없이 상담실에서 프라이빗하게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. 원활한 동선을 위해 출입문을 2개로 계획했고 자격증이나 등록증 등을 전시할 수 있는 DP장을 한쪽 벽면에 구성했습니다. 그런데 이 DP 선반에는 조금 특별한 포인트가 숨어 있습니다. 그냥 간접 조명이랑 매립등 이런 걸로 포인트 주신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일반인 분들이 보면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좀 숨은 디테일과 자본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. 어떤 거냐면 이런 선반장들 있잖아요. 가구로 그냥 공장에서 짜서 조립해가지고 하면 좀 금액을 싸게 할 수 있어요.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컬러를 못 맞춘다거나 필름 시공이다 보니까 단차가 좀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플랫한 이 빌트인 느낌을 전혀 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저희는 여기를 다 목공으로 짜서 전기선을 넣어주고 마감을 필름이 아닌 도장을 사용해서 뭔가 딱 플랫하고 빌트인 느낌 딱 좋습니다.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손 타는 공간은 사실 필름 써야 된다 했잖아요. 하지만 여기는 페인트를 사용하고 코팅을 2회 도포해가지고 일반적인 수성 페인트보다는 스크래치나 오염에 조금 더 강하도록 구성을 잡아봤습니다. 이런 디테일은 한 끗 차이에서 뭔가 확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럼 다음 공간으로 한번. 이곳은 트레이닝실입니다. 직전 영상의 평택 웰리스 애견센터처럼 아이들의 재활 및 운동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했는데요. 한쪽 벽면에는 교구장을 제작해 운동교구를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했고 다른 벽면에는 거울을 부착해 아이들의 뒤에서 자세를 교정할 때 앞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. 제가 이번 현장에 좀 언행불일치를 하나 했는데요. 애견 업종에서는 이런 에버블록 제가 사용 안 한다 했었어요. 그래서 저는 에버롤은 사실 제가 애견 업종 전문 업종들 할 때마다 한 번도 쓰지 않았고요. 근데 여기는 에버블록을 사용했어요. 에버블록을 사용한 이유는 다음 공간인 애견 유치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근데 이번엔 교구장도 약간 다르네요? 이렇게 작은 물품들은 이런 선반을 올려서 편하게 꺼내서 쓰고 올려놓을 수 있게 구성을 잡았고요. 이렇게 캔넬처럼 자주 쓰는 물건들이나 좀 무거운 것들은 하부에 오픈으로 수납하실 수 있게 구성 잡아봤습니다. 그럼 다음 공간 자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. 이번에 예산 오픈한다 했잖아요. 근데 이번 프로젝트에 강화도어 1개, 슬라이딩 도어 3개, 일반 도어 4개, 총 8개의 문이 들어갔다는 것도 예산이랑 같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유치원 공간으로 넘어가시죠. 유치원 공간은 아이들의 체구와 성향에 맞춰 이용할 수 있도록 벽체를 세워 분방 구조로 계획했습니다. 유치원 공간은 바닥재를 타포린 매트로 시공했습니다. 타포린 매트는 다른 이제 애견 매트나 샌드플로어랑 동일하게 논슬립 기능을 갖고 있고요. 가성비적인 금액으로 시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방금 보신 애견 트레이닝실에는 에버블록을 깐 이유가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타포린 매트는 이 밑에 스펀지가 있어요. 그래서 푹신푹신하거든요. 그래서 교구 같은 것들을 올려놓고 무게를 주게 되면 그대로 눌려버리거나 찢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. 그래서 애견 트레이닝실은 어쩔 수 없이 내구성이 강한 에버블록으로 시공을 했고요. 단점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이런 데로 좀 오줌이 스밀 수 있다는 거 좀 단점인데요. 이런 데들은 좀 보기 안 좋더라도 실리콘을 좀 많이 시공해가지고 오줌이나 이런 게 스미는 걸 좀 방지해야 됩니다. 그래도 벽체는 타일로 확실히 보강을 해놓으셨네요? 우리가 이전 영상이나 다른 데들 보면 필름으로도 많이 시공을 했어요. 근데 여기는 타일을 사용한 이유가 뭐냐면 초형견만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중형견이나 조금 더 큰 아이들도 올 수 있다고 해서 필름으로 하게 되면 뭔가 찢기거나 이런 게 생길 것 같아서 타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객분께서 생각하고 계신
구체적인 사업 아이템들이 다 있을 거잖아요.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잘 커스텀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 근데 제가 아까 도착해서 둘러볼 때 천장이 저런 구조물도 그렇고 이런 걸 보면 천장에 약간 문제가 있었나 싶거든요. 제가 그냥 하다 말았습니다. 시공전 사진을 보면 이런 느낌이었거든요. 다른 거를 더 하지 않고 부분 보수를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런 데다 MD를 댄다거나 천정을 한번 고각만 잡아서 컬러만 주고 이렇게 했는데, 이 이유는 뭐냐면 천정을 전체 다 해서 단을 맞추면 보기 훨씬 좋죠. 하지만 금액적인 부분이 좀 올라가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 이 공간이 뭐 정말 사람들이 와서 사용하는 공간도 아니고 아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천정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뭐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천정 같은 경우 좀 덧대서 시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추가적으로 이 타공 라인 있죠. 타공 라인도 사실 그대로 재사용했습니다. 천정재에서는 좀 가성비를 살렸다라고 보시면 되고, 천정재를 가성비를 살리면서 문제가 하나 발생했는데 박스들이 생겼어요. 에어컨 배관들이 단일 길이 없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에어컨 배관이 잠시 내려왔다가 올라가고, 그게 보이면 안 이쁘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걸로 좀 박스로 시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천정을 새로 구획한다거나 기존 천정을 재사용할 때는 이런 에어컨 배관 길도 생각을 해줘야 이런 문제사항이 안 생깁니다. 그럼 다음 공간으로 가기 전에 이런 상부장이 여기 왜 있고 저런 오픈장이 왜 저기 있을까? 뭐 저희 영상 많이 봐주신 분들은 다 이유를 아시죠?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글 드리겠습니다. 다음 공간, 호텔 공간 같은 경우는 룸으로 구획하지 않고 이렇게 오픈으로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총 4칸으로 호텔장을 구성했는데요. 이건 소형견부터 대형견까지 각기 다른 체구의 아이들이 사이즈에 맞게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을 잡았습니다. 그리고 애견 펜스 같은 경우는 A반, B반, 호텔룸까지 총 3개로 구성을 잡았고요. 이 애견 펜스는 사이즈별로 좀 가격이 상이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40만 원부터 50만 원 선이라고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이제 대기 공간으로 다시 아니 근데 갑자기 가격은 왜 얘기하시는 거예요? 아니 이따가 우리 또 예산 오픈해야 되는데 사람들 납득시켜 드려야 되니까 아 그러네요. 가시죠. 여기 문 많이 들어갔다 뭐 요거죠. 근데 대기 공간에 왜 다시 나오신 거예요? 설명해야 될 공간이 수없이 많이 남았습니다. 이 공간은 이제 화장실인데 소변기나 세면대, 그 다음에 안쪽으로 보이시는 양변기까지는 다 새 걸로 교체를 했고요. 이 양변기의 교체 뭐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, 여기가 다음 공간이 미용 공간이에요. 미용 공간에 또 배수가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도 일부 드러내가지고 배수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미용 공간 같은 경우는 뭐 세탁기, 욕조, 싱크대, 그 다음에 미용할 수 있는 공간, 이렇게 공간을 딱 구성에 맞춰서 잡았고요. 벽면을 타일 작업했는데 이쪽은 좀 낮고요. 이쪽은 좀 높게 작업을 했어요. 여기서도 살짝의 가성비가 있는데, 여기 물 튀는 것들 있잖아요. 물 튀는 데는 타일을 좀 높게 시공을 했고요. 아닌 데들은 좀 낮게 시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배수나 수도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게 끌고 오는 게 생각보다 돈이 어마무시하게 듭니다. 근데 여기만 수도랑 배수를 끌고 온 게 아니에요. 또 끌고 온 데가 있습니다. 여기는 수도가 왜 있는 거예요? 옥상에 인조잔디를 깔아놨거든요. 근데 인조잔디 뭐 해야 돼요? 세척해야 되죠. 근데 화장실에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. 그래서 여기다 구멍 뚫어갖고 수도를 만들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옥상으로 가보시죠. 자, 근데 잠깐 올라가기 전에 이런 데다가 이제 포맥스들 다 붙여놨어요. 올라오는 동선 전체에다가. 기존 업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포맥스 같은 거 붙여놔가지고 막 페인트가 다 벗겨져 있는 거예요. 근데 페인트를 전체 다 하자니 비용이 좀 아까워가지고 그 사이즈에 맞춰서 포맥스 다 이렇게 맞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게 다 금액적인 부분에 있거든요.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 분이 예산을 한정적으로 주셔도 그 예산에 맞춰서 커스텀해서 만들어드리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옥상으로 마저 올라가시죠. 여기서도 잠깐 스톱. 옥상에도 전기가 있으면 좋잖아요. 근데 옥상 외부까지 전기 빼기 좀 어렵잖아요. 그래서 옥상 입구 앞에다가 이렇게 해서 콘센트 하나 또 만들어 놨습니다. 이제 진짜 옥상으로 들어가 보시죠. 옥상 같은 경우는 이미 공간이 넓게 잘 뽑혀 있어서 여기 대표님께서 어질리티나 이런 거를 사용하실 수 있게 인조잔디를 바닥에 구성을 했고요. 그리고 저쪽으로 중계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싹 판넬로 막아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모든 공간을 둘러봤는데요. 예산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산은 5,900만 원대입니다. 에어컨, 간판, CCTV, 정수기 이런 거는 좀 제외하고 실질적인 인테리어 비용으로는 5,900만 원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금액은 이미 고객분께서 타겟 금액을 갖고 계셨어요. 저희는 이렇게 예산이 한정적이거나 아니면 타겟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 내에서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,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설명해드리고 그거에 맞춰서 공사를 좀 진행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